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의 정설아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요즘에도 우리 사회, 정치 때문에 시끄럽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말처럼만 되면 참 좋은데 정말 어려운 일인가 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이쪽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에서처럼 상호 간의 이해 조정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요, 우리 지역 출신이면서 여성 지역의원 최초로 청와대 행정관까지 경험하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서울 다녀오셔서 서울물이 좋긴 좋은가 봐요. 아니, 저는 예전부터 사진으로 뵈가지고 네. 저만 이렇게 친근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왠지 아는 사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저도 느낌이에요. TV에서 자주 뵈서 똑같이 친근한 느낌을 갖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소식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KC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은 청와대 행정관 지내고 내려와서 지역에서 뭔가 큰 꿈을 꾸면서 움직였다가 지난 한 1년 6개월 정도 여성가족부의 공익법인이죠.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4월 말일차 사임을 하고 지금 강주 북구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꿈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제가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반갑다는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하는데 방금 전에도 소개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셨어요. 네네. 근데 이름이 이게 너무 길어요. 제가 잠시만요.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제도개혁 비서관실. 어떤 일이에요? 예, 보통은 시민사회 수석실, 제도개혁 비서관실, 행정관 이렇게 줄여서 그래도 그죠. 그래서 네. 그냥 대통령 보통 요즘에 이제 그냥 아주 짧게는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 하고 지금은 용화대라고 하잖아요.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청와대의 마지막 세대? 네네. 청와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마지막 세대의 우와. 행정관들 이렇게 멋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연예인 뵙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갔다 오셨고 또 연예인 중에 연예인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뭐 또 가까이 지내셨는지 아니면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번에 5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 오셨을 때 같이 국립묘지도 가시고 뭐 이런 거를 제가 뉴스에서 봐서 네. 관련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연예인들이 쉽게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근무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자주 뵙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백숙이 나온 날이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날은 밖에서 다들 식사를 하지 않고 군의 식당으로 몰려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좀 뵙거나 아니면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브리핑이 필요하거나 회의할 때 이렇게 배석을 해서 보는 경우인데 저는 2019년 7월에 이제 지금은 한국에너지공대가 지금 2년차 접어들었잖아요. 그때는 설립 부지를 보고 이럴 때 한번 같이 모시고 왔던 기억이 있고요. 전남에서 어쨌든 청정자원을 이용해서 블루 이코노미를 선언하는 선포식이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과 함께 지금 우리 강주광역시장이었던 그 당시에는 정무수석이셨죠. 강기정 정무수석과 함께 오면서 에너지공대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빛가람 도시를 한번 투어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 이제 재직하셨으니까요. 저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청와대 밥 맛있나요? 청와대에서 그 세 개의 즐거움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아침 식사.
왜냐하면 대부분 빨리 청와대에 출근하신 분은 새벽에 5시부터 출근을 하셔요. 네. 보통 이제 저희들이 7시 되기 전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멀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아침을 다들 굶고 오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정말 참 질이 좋게 굉장히 맛있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 인공 숲이 하나 있어요. 숲이요? 네. 그래서 물도 조금 도로도로 흐르는. 근데 이제 보통 점심 먹고 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청와대 공간이 네. 넓지가 않아요. 겨우 자기 책상 하나 정도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힐링하라고 산책 할 수 있도록 숲길이 되게 멋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경호처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쓰는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이 세 개가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움 중에 삼락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좀 있습니다. 청와대의 삼락이요? 네. 저 꿈이 생겼어요. 저 청와대 아침밥 먹으러 갈 거예요. 청와대가 없는데 어떡하죠? 용화대? 누가 없앤 거예요? 진짜 짜증나게. 네, 아무튼 꿈은 접는 걸로. 바로 네. 우리 지역 출신이시다 보니까 또 우리 광주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 청와대까지 이제 진출을 하셨잖아요. 근데 약간 지역 정치와 청와대 가니까 조금 다른 점이나 뭐 비교되는 점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이제 구원부터 구원, 시원 이렇게 활동을 네. 했었잖아요. 지역의 정치 상황과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걸 가장 먼저 듣는 자리가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게 정책으로 국가 정책이 되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 수 있는, 이 감각적으로 좀 알 수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많이 중앙정치, 이를테면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거이고요. 또 하나는 강주뿐만 아니라 전국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혁신이나 정부혁신, 지방행정혁신 영역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울산과 제주도를 빼고 전국을 다 투어를 했어요. 근데 이제 투어를 그냥 한 건 아니고 각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우수 사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시민사회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지 또는 바꿔야 될 정책은 무엇인지 이런 듣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강주 정치인으로서 안타까움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부산이나 경남, 경기도 이쪽을 이렇게 쭉 돌다 보면 네. 스케일이 한번 또 놀라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나 이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어떤 정책에 네. 대한 사이즈가 훨씬 더 스케일이 좀 네, 컸던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성인 것 같아요. 물론 강주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 건데 네. 조금 더 스케일도 크고 좀 더 적극적이었던 이런 자세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강주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붙이면은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 아주 섬세한 그 경청과 디테일한 관심과 또 적극적으로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국가 정치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네, 아까 부산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정책적인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면 무거운데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청와대 계시면서 약간 순간 그럴 때 있죠. 거울 봤는데 약간 나 좀 멋있는데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나 좀 출세한 것 같은데 이럴 때 혹시 있으셨어요? 그런 순간이? 출세는 모르겠고, 출세는 모르겠고, 나 좀 멋있다. 막 이런 순간. 예, 그런 경험은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문재인 정부 때 국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걸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공무원들하고 관계된 공무원들을 저희는 이제 제도개혁실이니까 혁신 업무와 관련된 전 부처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네네네. 예, 불러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북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전국에 최초로 시행을 되고 광주시도 시민참여 예산제를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다 의정활동 경험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공무원들에게 이게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냐, 이러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걸 도대체 똑같이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 할 때 스스로 뿌듯한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나는 이미 해봤는데 네. 이거를 이제서야 가져오냐 이런 거죠 지금. 약간 그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보완점이 뭔지 아는데 당신들이 그 속까지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오쯤 있는 거 있죠. 오케이. 네. 네, 좀 많이 멋있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의원 이제 의정 활동 하셨는데 이제 와서 다시 회상해 보면 그때 의원님은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그때 나는 어땠나? 일 욕심 되게 많고 흐트러진 것을 잘 못 보는 칼 같은 사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실은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정치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실력과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실력과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캐치하고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기 감각도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뭐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이러지만은 더 중요한 건 어쩌면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는 거. 그랬을 때만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 의정활동 할 때 저는 아무튼 사람들이 약간 일벌레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좋고 나쁨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긴 하는데 저 사람에게 가면은 일은 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주셨고 저는 이제 4년 하면 나올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공무원들은 평생을 거기를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협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복지 협치 조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뭐 그리고 이제 아주 작게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게 놀 수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역에 한 몇 곳을 만들어서 그 공간이 마을 공동체의 거점으로 그래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서 그 마을 이야기를 하고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뭔가 액션이 필요할 때 그 공간을 사용하는 이런 공간으로 사용을 되고 있어서 여전히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의원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생 수가 가장 많은 7개 청소년 문화예제. 네. 그다음에 용봉동에 지금 용지 옆에 네. 청소년 문화예제 각하동에 있는 거, 뭐 봉선동에 있는 거 이거를 제가 시의회 환경복지 위원장 할 때 공무원들하고 협심을 해서 국가 프로젝트로 가지고 왔던 그런 것도 있고 실은 청소년들에게 일과 어쨌든 뭐 생활에 대한 경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 작업장을 만들었던 것도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벤치마킹을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 여기 행정관님 덕분이었다니 네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을 드리면 광주에서 대표할 만한 여성 정치인이라고 제가 이제 감히 불러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구의회, 시의회에서는 여성 정치인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구청장이나 뭐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멀게는 국회까지는 여성 정치인분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생각이 좀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의정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 남성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경로당을 갔더니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네네. 남성 의원한테 의원님 오셨습니까?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아이고 부인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되게 많이 당황을 했어요. 네. 물론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여성들이 정치한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고민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21대에서는 지방자치 경험을 가지고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셨던 남성들이 국회의원을 했다면 22대 국회에는 그야말로 지역에서 시민사회 속에서 경험도 쌓고 지방자치 활동, 지방의정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는 국회에 가서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넘어서서 강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하는 정치는 어쩌면 네트워크 측면에서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요즘에 엄마 정치라고 하는 것처럼 엄마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네. 되게 섬세하고 포용적이고 뭔가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할 것 같고 자기 헌신적이고 네. 그리고 또 명료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네네. 그런 정치가 좀 필요한 시기 22대에서는 반드시 엄마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또 힘을 모아줘야 될 이런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남성 정치인, 여성 정치인을 구분하는 것조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네.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뽑는 것은 아니니까 그게 네,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는데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재임 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처음 소개하실 네네. 때요. 이게 농어촌 청소년이면 농어촌의 청소년을 위한 재단인가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사무실은 강남에 있습니다. 와우! 네. 네. 와우! 네. 예전에 한 30년 정도 전에 네. 마사회가 지역사회에 뭐 어쨌든 벌어들인 어떤 수익이나 이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가부의 공식 공익법인이고요. 주로는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지불을 하거나 해외 연수를 시키거나 이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쭉 운영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조금 틀을 좀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산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낙오자라고 칭해지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예,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에 있으면 왠지 부족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 주변의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도시로 나가야 되는, 강제로 도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도시에서 되게 삶이 지쳤던 청년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즐겁게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 떠나간 청년들, 또 돌아와서 잠깐 머물러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곧 청년이 될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이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보고 단순히 농사를 짓는 걸 넘어서서 새로운 직업을 미리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뭔가 지원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 이제 이 정부 안에서 지금 되게 많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좋은 지자체의 뭐 군수가 됐든 시장이 됐든 이런 분들이 좀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분도 있어서 그런 설계들을 조금 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아까 굉장히 그 약간 여기 안쪽에 있던 아픈 곳을 찌르신 것 같은 게 왜 지역에 사는 게 단점은 아닌데 꼭 그럼요. 밖에 나가면 단점처럼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광주 사람들은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혹시 갖고 계신 정치 철학이 있으신가요? 정치 철학이라고 거창하게 말하는 거는 그렇고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의정 활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면서 딱 두 가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서 소통하지 않는 정치인은 살아있는 정치인이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책자를 통해서 또는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받는 것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겪고 만나서 소통하지 않으면
그 문맥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네, 그래서 늘 현장과 소통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현장 활동가형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정치 보면 되게 심란하시죠. 법과 법이 부딪혀서 그 사이에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설득과 협상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설득과 협상의 그 중심에는 시민, 국민이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냥 자신의 배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치를 활용을 하거나 혹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때 내지 않는 정치인은 이미 죽어있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되게 어지러운 것 같아요. 네. 그저 여기서 잘하면 어떤 잣대와 규종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는 정치를 하면서 치고받고 싸움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악수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제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치인 뭐 저럴 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은 대의를 위해서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만은 네. 다시 그걸 뒤에 와서 협상하고 서로가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잡아내고 그걸 위해서 서로가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갈 길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뭔가 이야기하지 않고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민생을 이야기하지 않는 국회를 통해서 보면서 정치적 공황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태에서 더욱더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그 원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잖아요. 정치를.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되새기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원칙을 지키면 말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전적 예. 정의와 원칙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벌써 끝났어요. 어떻게 네,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쉬워요. 네. 앞으로 활동 계획이나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정치인은 저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꿈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꿈을 함께 이뤄가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는 5개 구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광산구가 있는데요. 이 북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그리고 북구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K 컨텐츠 랜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 알다시피 우치 패밀리랜드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청년이 되긴 했지만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어린이날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놀고 싶다고 했을 때 우치 패밀리랜드 가서 놀이기구를 타는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낡기도 하고 식상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호남 최대의 놀이공원에서 이제는 잘 쳐다보지 않는 애면받는 놀이공원으로 몰락해 있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 외부에서도 찾아오고 뭔가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또 신날 수 있고 그 안에서 꿈을 조금 비전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놀이공원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 있고 조금 지역사회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31사단 문제예요. 얼마 전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군공항 이전은 현실화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앞으로 25년까지 6개 사단이 사라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병역 자원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줄다 보니까. 네. 그런데 우리 강주의 북부의 한복판에 31사단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사단 문제와 마찬가지로 31사단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31사단 이전 문제가
공공항 이전 문제를 우리가 성공시켰던 것처럼 도심에서 조금 빼서 새로운 컨텐츠로 좀 채워지는 일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좀 길다고 얘기하셨는데 하고 계신 일이 엄청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관심을 늘 왜냐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네. 문제는 곧바로 제가 정치인 저는 어. 정치인이잖아요. 같이 가져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투쟁 구호는 많은데 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적은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북구 주민들과 여전히 소통하고 현장에서 북구 주민들을 만날 거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큰 꿈이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전진숙 전 행정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올해 최고의 유행어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현장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전진숙 행정관님께 꺾여도 계속 가는 마음을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